당장 나가. 다시는 내 식당에 얼씬도 하지 마. 김선희의 손에 든 봉투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300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45살 여자 박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 돈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닥쳐. 증거가 여기 있잖아. 내 사무실 금고에서 사라진 300만 원이 어떻게 내 가방에서 나와? 김선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행복식당의 주인이었죠. 박정숙은 이곳에서 5년째 홀서빙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 돈을...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꺼져. 내가 그동안 너 불쌍하다고 일자리 준 거 생각해서 신고 안 하는 거야. 알겠어?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돈이 나왔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선희도 정숙도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정숙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김선희가 힐끗 쳐다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걸이를 본 순간 김선희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는 것을요. 20년 전 사라진 기억. 찾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핏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쫓겨나는 이 여자. 대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가을, 서울 망원동의 작은 시장 골목이었어요. 지수야. 우리 지수 어디 갔어? 지수야. 45살의 김선희는 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5살 배기 손녀 한지수가 사라진 거예요. 고작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였죠. 지수야. 할머니 여기 있어. 대답해.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희 씨,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김선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녀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사위마저 재혼해서 떠나버린 뒤 홀로 키워온 아이였죠. 경찰이 출동했고 CCTV를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003년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거든요. 시장 입구 단 한 대의 카메라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중년.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괴입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말에 김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리 지수. 제발. 수색은 몇 달간 계속됐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김선희는 매일같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손녀를 찾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김선희는 포기할 수 없었죠. 지수는 살아있어. 어디선가 꼭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5개월 전 박정숙이 행복식당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사장님, 일자리 구합니다. 아무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에 푸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경력이 있으세요? 식당 일은 처음이지만 배우면 됩니다. 청소든 설거지든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선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직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기존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고 점심시간에 손이 모자랐습니다. 좋아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대로 하면 정식으로 쓸게요. 감사합니다. 박정숙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앞으로 흔들렸습니다. 작고 낡은 하트 모양 목걸이였죠. 김선희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꽂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정숙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식당 청소를 하고 식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홀을 뛰어다니며 서빙을 했죠. 정숙 씨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식 직원이 됐죠. 김선희는 정숙을 지켜봤습니다. 일하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태도, 밥 먹는 습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 어느 날 김선희가 물었어요. 정숙 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제가 유일하게 가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제 목에 있었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걸이는 20년 전 손녀 지수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끼던 목걸이를 물려준 거였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To My Treasure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혹시 뒷면에 글자 있어요? 정숙은 목걸이를 빼서 뒤집어 봤습니다. 네,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김선희는 눈앞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목걸이가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며칠 뒤 김선희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손녀 지수의 사진이 빼곡히 들어있는 앨범이었죠. 지수야, 너 어디 있니? 5살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5살이면 지수랑 나이가 비슷한데. 설마?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죠. 정숙의 걸음걸이, 말투, 밥 먹는 습관까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숙이 깜빡 잊고 휴게실에 두고 간 지갑을 김선희가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중년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1998년 지수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죠. 김선희의 심장이 멈췄어요. 지수, 이게 무슨... 바로 그때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 지갑. 아, 여기 있어요. 김선희는 황급히 사진을 지갑에 넣고 건넸어요. 정숙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의 손녀 지수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지수라면? 만약 정숙이 지수를 유괴한 범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힘들게 살아온 사람 같았죠.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김선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선희는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금고에 300만 원을 넣어두고 일부러 정숙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킨 거예요. 정숙 씨, 오늘 사무실 좀 청소해 줄래요? 제가 외출 좀 다녀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는 외출하는 척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향하니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사라져 있었죠. 김선희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정숙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가방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죠. 가방을 열어보니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역시. 김선희는 봉투를 들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 나와봐요. 네. 홀로 나온 정숙 앞에 김선희는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사장님, 이게. 금고에 있던 300만 원이 당신 가방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당신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걸어 들어갔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선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정숙을 유괴범으로 단정지어 버렸으니까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해시태그 신6 쫓겨난 후 정숙은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런 일이? 정숙은 평생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기억나는 건 고아원에서의 생활뿐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죠. 10살 때 한 여자가 자신을 데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정숙을 딸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그 여자도 정숙이 20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정숙은 혼자였어요. 온갖 일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간병.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그러다 몇 달 전 행복식당을 알게 됐고 김선희 사장이 좋은 사람 같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돈은 내가 넣은 게 아닌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때 지갑에서 낡은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뒷면에 적힌 지수라는 이름. 엄마가 내 진짜 이름이라고 했었지.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여자는 임종 전에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누군지 찾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난 널 정말 사랑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숙은, 아니, 지수는 평생 자신의 정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선희는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숙을 내쫓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복수를 한 건데 왜 시원하지 않은 걸까요? 내가 잘한 거 맞아. 저 여자가 지수를 유괴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숙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억울해하던 눈빛, 절규하던 목소리. 진짜 모르겠어요. 김선희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소녀 지수의 사진들이었죠. 5살 지수가 웃고 있는 사진, 첫 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지수야, 할머니가 못 찾아줘서 미안해.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의 지갑에 있던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손녀 지수. 둘이 정말 같은 아이일까? 김선희는 정숙의 지갑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했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많이 변합니다. 5살 아이의 얼굴과 25살 청년의 얼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목걸이는 확실했어요. 그 목걸이는 분명 지수에게 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정숙이 정말 지수라면? 그 생각이 들자 김선희는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수는 유괴당했잖아. 유괴범이 아이를 키울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선희는 망원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지수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 김선희 씨. 오랜만이네요. 정재호 형사는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지수 실종 사건을 누구보다 열심히 조사했던 사람이었죠. 형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수 양 사건이죠?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혹시 유괴범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나요? 정 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단서라도 찾으셨습니까? 김선희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이라는 여자, 그녀가 하던 목걸이, 지갑 속 사진,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함정까지. 정 형사는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었어요. 김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유괴 사건의 10% 정도는 아이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거죠. 그럼 정말 가능한 일이군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 아이는 자신이 유괴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랍니다. 유괴범을 친부모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김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숙이가 지수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DNA 검사요? 네. 김 씨의 DNA와 정숙 씨의 DNA를 비교하면 친손녀가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선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김 씨,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정숙 씨한테 돈을 누명 씌운 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냥 DNA 검사를 제안하면 될걸. 김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 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20년 동안 지수를 찾지 못한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거야. 김선희는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선희는 정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주소도 몰랐죠. 식당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숙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정숙 언니 찾으세요? 왜요? 아니, 그냥. 김선희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때 한 직원이 말했어요. 아, 정숙 언니가 이야기한 적 있는데 구로동 쪽에 고시원에 산다고 했어요. 고시원? 네. 어느 고시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선희는 바로 구로동으로 향했습니다. 구로동에는 고시원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하나씩 찾아다니며 물어봤죠. 박정숙이라는 사람 여기 사나요? 아니요. 박정숙 알아요? 모르는데요. 계속된 거절에 지칠 무렵 한 고시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정숙 씨요? 며칠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짐 다 싸서 나갔는데 어디 간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힘들어 보이던데. 김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숙이가 어디 간 거야?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 아니야? 해시태그 신 10 우연한 재회. 2주가 지났습니다. 김선희는 정숙을 찾지 못했어요. 구로동 근처를 계속 돌아다녔지만 소용없었죠.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김선희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 축 늘어진 어깨, 젖은 머리카락. 박정숙이었습니다. 김선희는 우산을 들고 다가갔어요. 정숙 씨?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김선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사장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비 맞고 있잖아요. 김선희는 우산을 정숙에게 씌워줬습니다. 정숙은 몸을 움츠렸어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정숙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장님, 저 정말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했던 거예요. 알아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 씨를 믿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김선희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선희를 바라봤어요. 왜 이러세요? 정숙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정숙 씨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 진짜 이름이 뭐예요? 정숙은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 지수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그냥 무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수. 우리 지수. 사장님. 정숙 씨 아니. 지수야. 나랑 같이 가자. 할 이야기가 많아. 김선희는 정숙을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키고 정숙 옆에 앉았어요. 정숙 씨,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할 텐데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네. 정숙 씨는 몇 살이에요? 만으로. 45살입니다. 고아원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예요. 그 전 기억은 없어요. 김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정숙 씨를 데려간 그 여자는요? 10살 때 저를 입양했어요. 그분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하게 키워주셨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고.
제 진짜 엄마를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를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데려온 거라고 하셨어요. 김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장에서? 네. 2003년 가을 망원시장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울고 있는 저를 봤는데 주변에 보호자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냥 데려오셨대요. 그분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거든요. 김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2003년 가을 망원시장. 바로 지수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 아니, 지수야. 김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살 지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 누구 같아? 정숙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가 내 손녀 지수야. 2003년 가을에 망원시장에서 사라진 아이.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 목걸이, 내 나이, 사라진 장소까지 전부 일치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김선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20년 동안 널 찾았어. 매일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찾았어. 내가 어디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며 살았어. 할머니. 그런데 내가 내 식당에 왔던 거야. 내 눈앞에 있었는데 난 알아보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선희는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정숙도 김선희를 안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았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김선희와 정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선희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만약 정숙이 지수가 맞다면, 만약 아니라면,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부모를 찾고 싶었던 그녀였어요. 이제 친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김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숙도 긴장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친자 확률 99.99%. 김선희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어요. 정숙은 그 결과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김선희는 대답 대신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내 손녀 지수. 할머니. 둘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김선희에게 자신을 키워준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이경숙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널 잘 대해줬니? 네. 가난했지만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당신은 굶어도 저는 꼭 먹였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너는 망원시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였어. 분명 널 찾는 가족이 있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내 가족을 찾아주지 못해서. 김선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경숙은 유괴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를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분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처음엔 신고하려 했대요.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안아보고 신고하자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를 자기 딸처럼 여기게 됐대요. 그래도 그건 범죄야.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이제 알아요. 할머니한테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김선희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경숙 씨가 널 사랑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분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20년 동안 널 찾았어. 할머니.
이제는 과거는 잊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다시 행복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라 손녀로서였죠. 김선희는 식당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행복식당 마이너스 할머니와 손녀의 집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수야, 오늘 손님 많네. 네, 할머니. 예약도 가득이에요. 둘은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하고 손녀는 서빙을 했죠. 손님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20년 만에 찾았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네,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김선희는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을 키워준 이경숙과 친할머니 김선희. 둘 다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경숙 엄마 묘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야지. 그분도 널 사랑했잖아. 할머니는 화나지 않으세요?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화났어. 그분이 널 데려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분도 외로웠던 거야. 그리고 내가 잘 자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다음 주말 김선희와 지수는 함께 이경숙의 묘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지수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수. 김선희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이경숙 씨, 제 손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분한테도 인사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이니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친할머니 찾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를 찾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이경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좋은 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저에게 모든 걸 주셨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김선희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경숙 씨,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외로웠겠죠. 그리고 내 손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식당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김선희는 카메라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설치한 거예요? 김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가 사무실을 청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수가 나간 후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 있었죠. 이게 화면 속 인물은 식당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직원이 지수의 가방에 돈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사실은 김선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숙이 지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함정을 판 것까지. 하지만 그 직원이 돈을 내 가방에 넣은 건 정말 몰랐어. 내가 금고를 열어두긴 했지만 그 직원이 돈을 훔쳐서 내 가방에 숨긴 거였어.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요. 맞아. 진짜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지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김선희는 두려웠어요. 손녀가 자신을 미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할머니. 응. 저도 이해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20년 동안 저를 찾으셨잖아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음 날 김선희와 지수는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30살의 여자 직원 최민정이었어요. 민정 씨, 이거 보세요. 김선희가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이건 왜 그랬어요? 왜 정숙 씨 가방에 돈을 넣은 거예요?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료를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금고를 열어두신 걸 보고 유혹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숙 언니가 청소하는 걸 봤죠.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돈을 가져가고 정숙 언니 가방에 숨기면 정숙 언니가 의심받을 거라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민정 씨, 저는 그 일 때문에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어서 거리를 헤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죠. 민정 씨, 그만두세요.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세요. 김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횡령과 무고죄가 적용됐습니다. 한 달 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입니다. 김선혜 사장님 사연을 들었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김선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해요. 저희 이야기가 다른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엄청난 반응이 일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실종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20년 만에 찾으셨다니. 저도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김선희와 지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어요. 식당은 더 유명해졌고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바로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앨범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너 진짜 예뻤어. 시장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니까. 지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낯설지만 왠지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왜 아무것도 기억 안 날까요? 5살이면 기억할 나이인데. 이경숙 엄마가 그러셨어요. 처음 저를 데려왔을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몇 달 동안 말을 잃은 것처럼요. 트라우마였구나. 김선희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잖아. 그날 밤 지수는 꿈을 꿨습니다. 시장 골목이었어요. 작은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할머니, 붕어빵 사줘요. 그래, 우리 지수 붕어빵 좋아하지. 행복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곧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 낯선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린 지수는 그 손을 잡았고,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땀을 흘리며 깼어요. 내가 그날을 기억하는 걸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식당에 적응했어요. 이제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 김치찌개 맛 어때요? 김선희는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점점 나아지고 있어. 정말이요? 할머니 맛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손녀잖아. 우리 딸도 요리를 잘했거든. 김선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지수의 엄마 그러니까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할머니, 우리 엄마 이야기 더 해주세요.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25살에 널 낳았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런데 왜 엄마는 교통사고였어. 내가 4살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수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도 저를 찾고 싶어 할까요? 당연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내가 무사히 할머니한테 돌아온 걸. 둘은 식당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응. 행복해요. 진짜로. 김선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이제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할머니와 손녀.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1년 후 행복식당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됐습니다. 방송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었거든요. 지수야, 오늘도 예약 꽉 찼어? 네, 할머니. 다음 주까지 예약이 다 찼어요. 김선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주방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어요. 지수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홀 매니저이자 할머니의 오른팔이었죠. 할머니, 다음 달에 지점 내는 거 어때요? 지점?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단골 손님 중에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잖아요.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이 식당 하나만 잘 운영하면 돼. 확장하다가 맛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알겠어요, 할머니. 지수는 할머니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보다 질. 그게 할머니의 철학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을 배웅하며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2년 후 지수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이었어요. 할머니, 소개해요. 제 남자친구 박준서예요. 30살의 젊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박준서입니다. 김선희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직업이 뭐예요? 중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지수한테 잘해줄 거예요? 물론입니다. 지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김선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지수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김선희는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으면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둘은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식당 단골 손님들, 직원들, 그리고 방송에서 본 사연에 감동받아온 사람들까지.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축하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준서는 김선희에게 절을 올렸어요. 할머님, 지수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선희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수 부탁해요. 20년을 기다려 찾은 손녀예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후 지수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딸 예쁘죠? 김선희는 증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 예쁘다. 꼭 내 어렸을 때 같아. 이름 지어주세요, 할머니.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김선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어때? 한희망. 희망이요? 그래. 너를 찾았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바로 희망이었거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희망.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희망이. 한희망. 예쁜 이름이에요. 작은 희망이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증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아이도 태어날 수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 눈물,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수. 5년 후 희망이는 5살이 됐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식당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증조 할머니, 나도 요리 배울래요. 그래. 우리 희망이가 요리사 될 거야? 네. 증조 할머니처럼 맛있는 밥 만들고 싶어요. 김선희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수가 주로 일을 했어요. 지수야, 이제 식당을 내가 맡아라. 할머니는요? 난 이제 나이가 들었어. 희망이나 돌봐주고 싶어.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희망이가 크는 걸 봐야죠. 그래, 꼭 그럴 거야. 행복식당은 이제 4대가 함께하는 곳이 됐습니다. 김선희가 시작했고 지수가 이어받았고 희망이가 이어받을 거예요.
식당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선희와 지수가 처음 재회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둘 다 울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닿는다. 해시태그 신25 에필로그 마이너스 20년 후. 20년 후. 김선희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지수야, 왔구나. 오늘 희망이랑 손주들도 같이 왔어요. 방 안으로 희망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희망이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증조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희망이. 그리고 이 애들은 제 아들, 딸이에요. 준호랑 은서예요. 작은 아이들이 김선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조 할머니. 김선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5대가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야. 네, 할머니? 할머니 잘 살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20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너를 찾았어. 할머니 정말 잘한 거 맞지?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희망이도 준호도 은서도 있는 거예요. 김선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거면 됐어.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 할머니. 그날 밤 김선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행복한 꿈을 꾸는 것처럼 잠들었죠.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식당 손님들, 방송에서 김선희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은 다른 가족들까지. 김선희 할머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지수는 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찾아주셔서. 사랑해요.